안녕하세요. 즐거운 화요일날 오후 저녁입니다. 오늘도 뭐 특별한 시장의 변화는 역시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코스닥, 코스피 해서 코스닥은 제법 하락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지금 657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연저점을 지속적으로 깨고 하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657이네요. 657. 어제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거의 뭐 1.63% 하락을 하고, 뭐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뭐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러 지수는 강세고, 이게 문제예요. 미국 채권 수익률이 신고가로 지속적으로 그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61%, 뭐 1.34% 올랐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채권 금리, 시중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는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발표한 고용 지표 때문에 연준에서도 과연 금리 인하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이거 뭐 경기는 좋은데 혹시 성급하게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단은 그 시중금리를 상승을 시켰고, 그 다음에 시중금리 상승이 결국 그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돈을 빼야지 하는 그런 심리가 아직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오늘 내일에서 연준이 상하원 뭐 위에 연설이 있습니다. 파웰 의장이 이제 그의 어떤 그 덤표표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인데요. 과연 그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상황에서 그 물가 전망까지 지금 개선이 됐어요. 이 연준에서 이제 그 금리 인하의 트리거가 이제 뭐 마땅히 없어진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뭐 비농업 일자리가 22만 4천 개가 늘었고, 뭐 블룸버그에서는 16만 개라고 하는데 거의 한 6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현재 올랐어요. 근데 그 현재 그 미국의 정책 금리가 지금 2.5%로 돼 있죠. 그래서 현재 2%대 금리에서 0.25% 두 번 하면 0.5% 정도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데, 뭐 고용 지표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상승을 하고 그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아마 그 나쁜 카드가 나와서 일단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히스토리가 시장을 지탱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지수인데요. 지금 환율이 얼마 할까요? 현재 비트 지수는 급등을 하고 환율이 1183원이네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금리 인하 전망이 다소 퇴색된 가운데, 금리 혹시 못 내리는 거 아니야? 내지 아니면 내리더라도 0.25% 정도 뿐이 그 내릴 수 없는 상황 아니야? 뭐 이런 심리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미국 달러가 상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원화 그 다음에 위안화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화 환율이 1183원이네요. 좀처럼 그 상승 후에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우려가 너무 지나쳤다. 혹시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실망감 때문에 지금 3대 지수 선물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하락을 하고 위험자산도 하락을 하고, 특히 위험자산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방향성을 못 잡고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게 그 비트코인, 달러 대 비트코인이 지금 12,34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뭐 정보점에서 계속 그 상승만 지속을 했고, 지금 이번 달에 13,000달러를 돌파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했고, 지금 재차 그 14,0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건, 원래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할수록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는데, 달러 가치도 상승을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현재 상승 중에 있고, 이 유명 그 BTC 비트코인 트레이더가 목표 가격을 10만 달러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뭐 과도한 탐욕 구간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이 시장에서 떠나가 있던 많은 그 세력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매집한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추가로 이게 뭐 그 쌍봉을 그리면서 하락할 건지 아니면 추가로 급등을 보일 건지 뭐 등등의 변화가 있으나, 지금 달러 가치에 상당히 연동돼 있어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야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그 리브라, 페이스북 리브라 쪽 수급의 변동에 따라서 달러와 비추세 구간 영역에 돌입된 듯 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겠습니다. 환율은 상승을 했고 위험자산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의문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지하게 빠졌어요. 지금 상황이 어제 오늘 해서 코스피 시장은 거의 어제 오늘에서 2052, 어제 말씀드렸지만 1984 이후에 2016 다음 지지선이 이제 2016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배팅하는 세력이 거의 없다고 추정이 됐고요. 오늘 그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은 지금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 오늘은 소폭 매수의 시장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그 거래소에서 230억, 코스닥에서 406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 거래소는 오늘도 지속적으로 개인이 매수를 했고 826억 매수를 했네요. 오늘은 기관이 한 11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추가로 그 2000 근처까지 일단 그 하방으로 유도를 하다가 2000 근처에서 기관은 다시 매수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내일 모레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 외국인이 한 2759억 정도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내일하고 모레 그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지수가 급변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 투자를 지양을 하시고 장을 관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외국인의 이런 추세가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1사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오고 2사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주요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적은 이거 보면 영업이익이 17년 12월 103억, 18년 274억, 19년 619억으로 돼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80억, 188억, 432억. 그리고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16.20%로 순이익이 11.32 해서 부채 비율도 149%로 양호하고 그다음에 당좌 비율도 그렇고 유보율이 상당히 높아요. 432% 정도 되고 일단 이러한 종목 한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 거래원을 보면 메릴린치에서 15시 20분까지 매수를 해서 거의 한 25만 주를 단타 전문인 메릴린치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한 400만 주 중에 외국인 시장을 상방으로 매수를 하는 외국인이 한 25만 주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어제 일부 대차가 증가를 했는데 오늘 대차장고 집계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4,300만 주가 총 주식수고 현재 한 2천만 주가 유동 물량이라고 하면 대차장고 물량이 한 300만 주 되니까 10%가 좀 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추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세 사람이 어떤 게임을 한다고 하면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 특히 투신이 한 9만 7천 주 정도 들어왔어요. 일단 이대 매수는 대차장고 상환이건 아니면 지분확대건 시장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장 하락 중간에도 일단 하락의 지지 캔들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점이 13,000원 정도 되고 현재 가격은 1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세력이 만든 요 봉우리, 일단 요 봉우리가 아직 중간값에서 아직 훼손이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한 10,000원 정도의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에 좀 위험하지만 이럴 때 과감하게 하락에 베팅을 하고 반등 시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3분봉을 한번 볼까요? 3분봉, 연봉, 3분봉. 일단 어제 오늘 급락장에서 저가가 1850원이네요. 1850원이고 오늘 이렇게 보면 종가 일부 손절 물량이 일부 나온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요거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대차 상한의 어떤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가창이 아래에서 잡고자 하는 그런 매수 세력이 상당히 우세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금 보여지는 걸로 보면 매수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매도 거래량은 좀 그나마 적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을 이렇게 그 높은 가격에 사고자 하는 그런 매수량이 있어야 상승을 하는데, 이거는 하락에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시중에서 뭐 탄력성 있게 급등을 하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들의 포지션도 일별, 주별, 월별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투신이 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그 지수도 뭐 급락을 연출하기 좀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일단은 2000선에는 뭐 강력하게 지지가 된다고 보고요. 2000선까지 한 50포인트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락에 베팅하는 것보다 추가로 하락 시에 어떤 단기적인 반등에 비중을 두고 매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개 저점에서 한 많게는 이때 한 7주 정도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때도 한 5주 정도 상승을 보였고, 근데 하락이 이제 그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하락이 설마 이게 뭐 2천을 뭐 몇 달 동안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저점이 이제 2016인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저점이 1984고, 그러면 한 2030 이하에서는 매수에 가담을 해도 큰 리스크는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 반등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의 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난티라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뭐 15,300원에서 지금 하락을 해서 13,000원, 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개인들의 어떤 무덤 같은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그 속임수 상승, 그 다음에 이런 그 속임수 상승, 이럴 때도 이제 속임수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속임수의 상승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시장을 상승을 주도하는 시장하고 하락을 주도하는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할 때는 이들은 철저하게 공매도, 그 다음에 대차장고를 통해서 어떤 그 하락에 배팅을 하는 뭐 그런 경우거든요. 과연 이때 매수한 세력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라이언 투자가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들은 뭐 보유 지분만 생각을 한다면 이들 매수했는데 많이 손해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주가 대차장고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 때 다시 하락으로 이끌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이런 그 매물들을 탈탈탈 털어서 나중에 상승 시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확률이 큽니다. 일단은 그 하락의 반등의 시점은 뭐 상시적으로 지분을 보유율을 좀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라든가 이런 대차장고를 축소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상승의 그 저점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아난티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비건 대표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김도훈 씨랑 지금 독일에서 어떤 회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당근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됐었는데요. 영변을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당근책으로 관광 정도는 풀어준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영변 포기를 해도 연락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순수한 그 인도적인 지원과 어떤 관광 목적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해소가 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금강산 관련주라고 해도 지금 그 관련주가 찾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아난티가 대장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하락에 일정 부분 매수에 참여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그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 혹시 물렸다고 해도 어떤 어둠이 가까우면 이제 새벽과 아침이 밝아오듯이 이 기관들도 이런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물리기도 합니다. 대신에 기관들은 이렇게 물렸고, 요 즈음에 또 추가 매수도 하고, 특히 이때 비중은 많이 실어요. 어떤 그 매수한 가격보다 상승을 할 때 어떤 비중 배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점에 물려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뭐 손절을 친다던가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정 매도하실 분들은 상승 시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뭐 보유 물량이 적다면 상승 시에 비중 배팅을 해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ETF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장에 2배만큼 떨어졌을 때 수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하락을 해야 이제 그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뭐 급등주 패턴이고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런 시점에 이게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오히려 하락에 물려서 결국 고민하다가 최저점에 파는 것보다 차라리 하락에 배팅을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챙기고 다시
어떤 떨어졌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방법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저점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관의 힘을 믿고 어차피 시장을 망가뜨리면 어느 누구도 수익을 못 거두는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려했던 시장의 붕괴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저점일수록 그 보유 물량을 투매하기보다는 어떤 상승 시에 추가 매수 아니면 어떤 익절하는 그런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그런 시장입니다. 상승의 종목보다 하락의 종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코스피가 195 종목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거의 647 종목이에요. 코스닥은 331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이 거의 893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이 없을 때는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그 매집 패턴이 보이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장이 무한정 하락할 수는 없어요. 무한정 이런 식으로 한없이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세력이 등장을 해서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상승 후에 어떤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면 되고요. 어차피 이렇게 하락을 해도 이런 구간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혹시 물려서 추가로 하락 시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은 반드시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올린 다음에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요. 이런 그 상승은 어떤 세력이 매수 시에 본인의 수익이나 아니면 털기 위해서라도 장을 상승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추가 하락을 위해서는 공매도 세력이 필요한데, 공매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장이 상승할 때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이 공매도의 심리고요. 지금 오늘은 수급이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서 코스닥 시장은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사라진 듯 하고요. 코스닥은 오늘 신용 잔고라든가 반대 매매가 많이 나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닥은 내일 정도 반등이 올 수 있고요. 거래소는 하락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2천 이하로 끌어내려서 시장의 수익을 챙기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이 구간에서 횡보 내지 어떤 반등을 모색할 그런 확률이 큽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